안녕하세요. 지금 가방 끈이요. 이렇게 다 이제 끊어져 가지고 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끊어집니다. 이렇게 끊어지게 되죠. 그래서 제작을 하시는데 지금 폭은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. 같이 해놨고 여기에서 이제 그 타공을 하는 요령을 보여드릴 건데요. 우선은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이제 외국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타공을 보면은 동그랗게 뚫려 있죠. 동그랗게 뚫려 있는데 손님들은 원래 쓰던 것이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좀 원하는 편입니다. 미싱으로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실을 뜯어보면은요, 여기 지금 미실이 있죠. 미실이 있고 위에서 이렇게 몇 담을 더 보여드릴게요. 실을 빼고 이렇게 보면은 쭉 빠집니다. 이게 이제 위실이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이럴 때는 타공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간격을 맞추려면 그립으로 해줍니다. 여기 지금 두 땀이 간격이 딱 맞죠? 이렇게 해요. 내가 다이아몬드 치질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서 끝이 뾰족합니다. 뾰족해서 원래는 바늘땀이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는 이쁘죠. 손 바느질처럼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된 모양, 동그랗게 돼 있는 모양은 그리프 타공이 더 어울립니다. 간격은 어느 정도 맞아지고 그리프로 해서 타공을 해주면 손님들이 볼 때 원래에 있던 그 제품처럼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. 일단은 뭐 세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단면 처리는 나중에 해야죠. 단면 처리를 할 때는요, 바느질까지 먼저 해놓고 나서 단면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바느질을 하면서 당겨주잖아요. 실을 당겨주기 때문에 훨씬 좀 힘이 있다는 거죠. 그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색으로 이제 노란색이니까요. 이 실로 해주게 되고, 자, 그러면 재단을 먼저 하겠습니다. 재단은 먼저 자를 대고 끝 부분을 빤트시 잘라줘야 돼요. 그리고 재단을 하고 제가 좀 편리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통가죽이라 튼튼하고 또 염색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오래 써도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기고요. 자, 이제 길이를 똑같이 재줘야죠.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고장난 거 수리할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.
많이 있고 처음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제품 이런 제작부터 해서 단골 손님까지 이어지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교육까지 이어집니다. 처음에 자른 것을 가지고 길이를 맞추는 거예요. 깨끗한가 확인을 하고요. 이제 재단을 했습니다. 길이에 맞춰서. 여러분들 보면은 이 끝이 지금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단면을 하려면은 끝이 살짝만 라운드를 넣어주면 좋겠죠. 이때 뭘 쓰냐면은 조각칼을 씁니다. 조각칼. 손이 좀 내가 힘이 없다 싶으시면 망치로 살살 때려도 돼요. 이 타공점을 처음 시작할 때 타공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시간이 되면은 그냥 4개를 만들면 되는데 일단 3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 여유 있게 만드는 것이죠. 자, 조각칼을 이용해서 이 끝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줬어요. 그리프 타공을 하는데 여기에 어차피 원래 것처럼 두 날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날은 들어가죠. 두 날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안 맞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끈을 봤을 때 끈이 이렇게 달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달아지기 때문에요. 어느 쪽이 깨끗한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. 염색하다 보면은 조금은 좀 얼룩처럼 보일 때도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, 가죽 자체, 통가죽은 가죽 자체의 어떤 기름 성분 아니면은 약간의 스크래치 이런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. 그거를 막 따지면 안 됩니다. 자,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, 이렇게 끈을 만들 때는 이쪽에서 한 날을 걸치고 타공을 시작을 합니다. 한 날을 걸치고, 그리고요 쭉 타공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끝에서 옆으로 돌리는 것을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왜냐면 여기에서 약 한 3mm 미만으로 해서 타공점을 잡고 간격이 있죠. 저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디바이더를 잘 안 씁니다. 예,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디바이더로 다 선 그려놓고 이런 식이죠.
디바이더로 다 선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꼭 안 그래도 돼요. 자, 끝까지 갔어요. 끝까지 여기까지 타공을 했다 이거죠? 여기까지? 그러면 분할 이거 간격을 재느냐?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.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타공을 해서 이렇게 타공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에서 일자로 나갑니다. 그리고 분할을 간격을 재보면 맞게 돼 있어요. 타공점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그래서 일자로 먼저 내려가 주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기초의 어떤 과정이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회원분께서도 이 타공하는 거, 새들 스티치 그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, 자,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쪽에서 약 한 3mm 미만으로 했을 때 표시가 됐어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공이 된다고 했을 때.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표시가 된 부분 있죠? 여기도 여기가 표시가 돼 있고, 그러면 이 두 날은 굳이 안 맞춰도 여기에서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네 날 딱 맞잖아요. 여기 간격이. 예, 이렇게 해서 끈 제작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디바이더를 안 그려도 되고, 그렇게까지 이 모서리 부분, 이 단면 부분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. 여기 보면 표시된 데 보면은 여기 표시가 돼 있고요. 여기 표시가 돼 있죠. 그러면 이 네 날이 딱 맞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여기는 이 두 날로 이렇게 타공을 해주면 간격이 일정하게 나옵니다.